오 씨는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1년 전쯤인 2007년 8에서 9월 전남 보성 등량만 해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대 대학생 커플과 20대 여성 2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했다. 바다 구경을 온 이들을 배에 태워 성폭력을 저지르려다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다. 오 씨는 그해 8월 31일 오후 보성군 회천면 한 선착장에서 여행을 온 피해자 김모, 당시 19세, 군 추모, 당시 19세, 양을 자신의 1톤짜리 주꾸미 배에 태우고 어장이 있는 등량만 바다로 나갔다. 교제 중인 두 대학생은 배로 바다를 돌고 내 어장도 구경시켜주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탔다. 30분쯤 나가자 오 씨는 추양에게 흑심을 품었다. 그는 배를 멈춘 뒤 배전에 나란히 앉아있던 둘 뒤로 몰래 가 김군을 양손으로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버렸다. 김군이 허우적거리면서 배에 오르려고 하자 삿갓대 갈고리가 달린 2m짜리 막대기 어구로 수없이 내리쳤다. 오 씨의 공격은 머리와 다리 등을 가리지 않았고 김군은 익사했다. 이어 그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추양에게 다가가 아가씨, 가슴 좀 만져보자고 하면서 손을 뻗었다. 추양은 두 손으로 오 씨의 손을 쳐내며 격렬히 저항했다. 그는 결국 추양의 가슴과 다리를 움켜쥐고 바다에 밀어 빠뜨렸다. 이어 추양이 배에 다가오자 삿갓대로 계속 밀쳐내 숨지게 했다. 오 씨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같은 해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근 선착장에서 안모, 당시 23세 간호사, 씨와 조모, 당시 24세 회사원, 씨를 배에 태웠다. 인천과 시흥에 사는 두 여성은 추석을 맞아 여행을 왔다. 배로 바다를 구경시켜주겠다. 이는 오 씨의 말에 응했다. 노인이어서 경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. 그는 두 여성을 등량만 해상을 구경시킨 뒤 오후 들어서자 먼 바다에서 배를 멈췄다. 이어 안 씨에게 다가가 아가씨, 가슴을 만져도 되나라며 손으로 안 씨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. 안 씨는 오 씨의 손을 쳐내며 반발했다. 조 씨도 합세해 오 씨의 몸을 붙잡고 저지했다. 이 과정에서 오 씨는 안 씨를 배 바닥과 선실 등에 부딪히게 한 뒤 바다로 밀어 빠뜨렸다. 이어 조 씨 목을 조른 뒤 선실 등에 쳐박고 바다로 밀어 숨지게 했다. 안 씨가 배에 오르려 하자 삿갓대를 휘둘러 막았다.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평범한 일상을 누리던 오 씨는 두 번째 살인에서 정체가 드러났다. 안 씨가 살해되기 직전인 오후 3시 36분쯤 육지에 있는 사람에게 낚아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.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.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. 안 씨가 오 씨 배를 타기 전에 3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그녀의 남편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가능했다. 남편과 같이 있던 여성은 이상한 생각에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. 경찰은 두 여성이 탄 배를 확인하고 선주인 오 씨를 찾아갔다. 내 나이 70이다. 여자 2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태연이 말했다. 경찰은 그의 배 수색에 나서 1차 피해자인 여대생 추양의 신용카드, 볼펜, 머리끈 등을 찾아냈다. 추양의 시신은 살해된 지 사흘 만에, 남자친구 김군의 시신은 닷새 만에 각각 발견됐지만 단순 실족사나 동반자살로 종결 처리되고 있었다. 대학 1학년생인 젊은이 둘을 살해하고도 오 씨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버젓이 생업에 종사했다. 그는 자식들이 출가하거나 외지로 나간 뒤 아내와 함께 보성읍에서 살면서 버스를 타고 회천면으로 가 주꾸미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잇고 있었다. 경찰에 긴급 체포된 오 씨는 안 씨가 오줌을 누려고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가다 실족해 바다에 빠졌고 조 씨가 이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함께 물에 빠졌다고 범행을 부인했다. 1차 범행도 파도가 높이 쳐 바다에 둘 다 빠졌는데 구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. 하지만 추양의 디지털 카메라가 한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고 119와 통화한 내용이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했다. 추양이 119에 건 네 번째 통화에는 없다, 전화 하냐고 말하는 오 씨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. 김군 시신은 양쪽 발목과 어깨 팔이 부러지거나 찢어지고 조 씨 시신에는 목졸림 흔적이 있었다.
오 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내 배를 탄 공짜로 얻어 타려 한 개들이 잘못이다 하고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. 그는 IQ, 지능지수가 73으로 측정됐으나 재판부는 고령과 무학, 초등 2년 중퇴, 타수로 보인다며 지각과 기억력 등 정신에 특별한 장애가 없고 키 165cm의 왜소한 체격에 당시 한국식 나이로 70세 고령이지만 오랜 세월 업으로 일해서 힘은 젊은이 못지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. 또 배는 파도와 사람의 움직임에 쉽게 흔들려 익숙하지 않으면 젊은이도 힘쓰기 어렵기 때문에 오 씨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간이었다.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형 선고가 이어졌다. 1심이 끝나자 오 씨 측은 사형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.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. 헌재가 1996년 7대 2로 합헌 결정한 이후 두 번째 사형제 합헌이었다.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. 광주고법은 2010년 3월 두 번째 범행은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더 외진 선착장으로 유도해 승선시킨 뒤 점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기고도 오 씨는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아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며 보 씨에게서 개전의 정의나 향후 건전하게 사회 복귀할 수 있는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, 1심의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. 대법원 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그해 6월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이 아무리 엄격하다고 해도 사형제가 존치 않은 한 오 씨의 범행에 상응하는, 즉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는 극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. 큰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얘기를 꺼내자 큰아들이 왜요? 라고 물었다는 오 씨는 현재 미집행 사형수 59명 중 최고령 만 85세로 광주교도소에서 17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.